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업법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보험업법 내용 중에서 뭐 숫자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암기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이고요. 뭐 정리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정리한 건 아니고 좀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 갖고 시험 절대 뭐 대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것으로 조금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런 숫자 위주로 좀 이렇게 마무리할 때 좋고, 정리 안 된 부분 혹시 내가 이거 몰랐다 하는 부분 좀 체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 주요 주주 있죠? 주요 주주. 이 주요 주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 주요 주주 말고 원래 대주주라는 개념 있죠? 그죠? 대주주 말고 주요 주주. 대주주는 의결권 발행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주요 주주는 의결권의 100분의 10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뭘까요? 의결권 발행주죠. 모든 주식이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일반 보험 계약자와 전문 보험 계약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애들이 있죠.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안 돼요. 그죠? 국가는 안 되는데 누군 되죠? 지자체는 돼요. 국가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권 상장법인 얘네들은 다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의 금융기관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되죠. 근데 외국의 뭐 정부거나 외국의 중앙은행은 또 안 돼요. 그죠? 또 뭐 어떤 특수한 기구, IMF 같은 그런 특수한 기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은 다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죠. 있는데 누군 안 된다 그랬죠? 뭐 요거 중요하게 또 체크할 부분 뭐예요? 신용 관련한 기금은 여전히 전문 보험 계약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관련 기금은 일반 보험 계약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주권 상장법인, 뭐 해외에 주권이 상장됐든 국내에 주권이 상장됐든 어쨌든 주권 상장법인은 일반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외국 보험회사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숫자에서 좀 중요한 게 뭐예요?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되는 거죠. 셋 이상. 그래서 요거 꼭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 보험회사와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뭘 외웠었어요? 생수, 항려, 선장, 재보험 이런 거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셋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경우로서 승인받은 경우,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승인받은 경우. 자, 그다음에 허가 신청 서류 있어요. 자, 허가 신청 서류 우리 뭐였죠? 정관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한 후에 3년간의 사업 계획서 있어야겠죠? 이 이제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숫자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서에는 당연히 추정 재무제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뭐예요? 기초 서류 중에서 바로 사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방법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서류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기초 서류 우리 뭐였죠? 약관, 사방서, 요금서 요 세 가지 있고, 또 우리가 모의고사 이런 데도 우리가 제가 출제했었지만 종목을 추가하면 이 중에서 정관은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종목만 추가할 때는 정관을 안 내도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는 정관을 당연히 내야죠. 종목을 추가할 때는 정관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업무라고 하는 게 2019년에 새로 들어갔어요. 가지고 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을 해도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은 갖춘 것으로 본다. 요거 좀 체크를 해 놓읍시다. 뭐 여러 그 외부에 위탁하는 거 뭐 있어요? 손해사정 업무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에 위탁해도 되죠. 뭐 전산 설비 이런 거 외부에 위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신설된 게 뭐라고요? 정보 처리 업무도 외부에 위탁을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이 내가 추가로 종목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자동차 보험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 허가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요건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요건에다가 추가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인 신용을 갖춘 상태여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을 추가하려면, 그죠? 그래서 추가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인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법에는 없는데 시행령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과연 건전한 재무 상태고 뭐가 사회신용을 잘 갖춘 거냐 할 때, 우리 여기서는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돼요. 자, 3년 때문에 정리한 거죠? 3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뭐 제가 모의고사에 낸 건 아닌데 책은 있죠.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알파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회사인데 영업 정부 정지됐어. 그럼 3년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의 전부 정지가 아니야. 일부 정지했어요. 그때는 2년 지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내가 그 해당 지점만 폐쇄됐어. 그쵸? 지점만 폐쇄된 경우에는 몇 년? 1년이 지나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얘는 시행령이에요. 근데 시행령도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음, 우리 대주주 돼야죠. 대주주 되려는 자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당연히 금융위원회한테 미리 승인 받아야 되죠. 미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숫자 위주로, 이거 뭐예요? 내가 대주주긴 대주주야. 그런데 여러분, 대주주 중엔 누가 있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있고, 그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누가 있죠? 주요 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회사 의결권 발행주에 100분의 1 밖에 소유를 안 해. 그럼 어차피 이 회사의 경영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전적인 승인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전 승인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의결권 발행주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할 사람은 사전적인 승인이 불필요하다. 자, 이거 꼭 체크해 놓습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내가 승인 없이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내 기간에서 금융위원회가 그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6개월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할 건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참 좋겠죠. 한번 정리하면 아마 충분히 좋을 거예요. 보험업법이 계속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업법은 우리 목표 점수가 최소 80점, 75점 이렇게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숫자까지 마무리를 해놓으면 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되겠죠? 자, 봅시다. 허가. 우리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럼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해요? 2월 내에 심사하여 통지합니다. 2월 내에 심사해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서류 보완 기간 이런 거 있으면 서류 보완 기간은 여기 2월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예비 허가를 신청했어. 그죠? 그럼 예비 허가를 신청하면 예비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월 내에 그 심사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예비 허가에 대해서 내가 통지를 받아요. 통지를 받고 나서 야, 너 보니까 뭐 요런 거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비 허가에 대해서 이 통지 받고, 그 다음에 이 6개월 내에 조건을 이행해서, 요때는 이제 조건을 이행해 가지고 다시 본 허가를 또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는 몇 월? 그때는 다시 1월이에요. 1월 내에 또 뭘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 본 허가 들어가면 몇 월? 2월. 근데 예비 허가를 거쳐서 본 허가를 들어가면 1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비 허가는 2월인데 그 다음에 본 허가를 신청하면 1월 내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예비 허가 후에 6개월 내에 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본 허가를 신청하면 뭐라고 했죠?
머스트 허가예요. 그죠? 필요적 허가라고 했죠. 일반 행정법 같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필요적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거 우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너무 막 자주 많이 했던 거죠. 제바, 자연생해, 간지라 책상, 기권, 외 이렇게 했고 외는 별도의 법조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법조문 여기까지가 해당 법조문입니다. 이건 별도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30억이라고 표현한 거고 요거 좀 체크해 볼까요? 그 외의 보험은 다 50억이에요. 제바, 자연생해, 간지라 책상, 기권 외는 그 외는 다 50억이라는 점. 그리고 종목 전부 할 때도 300억이에요. 그래서 최대 300억인 거죠. 최대 30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가 좀 뭐 제가 뭔가 오해를 했다거나 정보를 잘못 예전에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 원래 하려는 종목에 자본금만 납입하면 된다.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 플러스 내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 하면 너무 크다. 기술 보험부터 할까? 만약에 문제를 지금 뭐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기술 보험 플러스 기술 보험의 재보험을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자동차 보험 한다. 만약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게 어차피 기술 보험 하면 기술 보험의 재보험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건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잘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 기술 보험도 하고 내가 기술 보험의 재보험도 하고 자동차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 보험의 재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해당 종목의 자본금만 납입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내도 되고 빵원이고 기술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50억이죠.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200억이니까 얘는 250억 원을 내면 된다. 요 내용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통신 판매. 통신 판매는 뭐예요? 이 통신 판매 전문 회사인데 통신 판매 전문 회사가 되려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건수 및 보험료 기준으로 100분의 90인 거예요. 100분의 90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건수 및 보험료가 나온다 그랬죠. 아닌 게 뭐라고요? 보험금 아니에요. 보험금 기준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 보험금 기준으로 하는 건 보통 이제 무슨 계약자 총회나 이런 데서 보험금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계약자 총회 등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 그래서 보험료 기준이라는 거, 수입 보험료 건수 기준으로 100분의 90이라는 거, 우리 지금 숫자 정리하는 거니까 100분의 90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계산한 제바, 자연생해, 간지라 책상, 기권 외의 3분의 2죠. 3분의 2만 납입하면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거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신고하는 건데 신고는 대략 그냥 뭐 7일이에요. 보통 신고는 대략 7일이다. 뭐 요 정도 그냥 생각을 하고 신고는 보통 7일인데 좀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뭐 이게 정리한 김에 만약에 보험회사가요 어떤 은행 같은 금융 업무를 겸용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무슨 어떤 부수 업무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봐요. 이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가 중요한 거죠. 미리 뭘 해야 돼요? 7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용 업무나 부수 업무는 신고라는 점, 무슨 승인이나 그죠? 허가나 이런 거 아니고 신고라는 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미리 신고받아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거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 우리가 구분회계 처리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구분회계 처리 안 하는 거를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구분회계 처리하는 걸 알면 안 하는 게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보면 겸용 업무 하잖아요. 그죠? 이 겸용 업무, 그죠? 얘네들은 구분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용 업무가 은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이 금융 업무 말하는 금융 업무, 여기서 말하는 금융 업무, 이 금융 업무 겸용하는데 금융 업무 중에
굳이 구분회계 처리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구분회계 처리 안 해도 되는 거. 걔네들을 보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전자자금이체 업무. 얘는 누가 봐도 구분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자동이체 통장으로 받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신용정보관리업. 이거 무슨 뭐 구분회계 처리할 건도 없어. 그죠? 신용정보. 그 다음에 이 집합 관련한 거. 이거 뭐냐면 흔히 말하는 펀드 말하는 펀드. 펀드 관련한 투자업, 펀드 관련한 투자 매매업, 펀드 관련한 투자 중개업. 다 집합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관련한 어떤 그 금융업은 뭐 해도 된다? 회계 처리 의무가 없다. 요거 좀 체크. 집합 들어가는 거. 회계 처리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 회계 처리 의무 없고요. 퇴직연금 업무 회계 처리의 의무가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우리 막판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자료는 시험장 가서 뭐 원래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건 이제 숫자 위주로 정리된 거니까 뭐 시험 치기 좀 전에 한번 쫙 좀 빠르게 좀 보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해 보세요. 자, 이건 좀 깊은 내용이긴 한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이걸 넣은 거예요. 구분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분회계 처리할 때 무조건 다 구분회계 처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매출이 해당 보험사의 1000분의 1이나 10억 원 중에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구분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 만약에 금융업이나 그냥 투자 매매, 투자 중개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금융업이나 투자 매매, 뭐 투자 중개업이라고 해도 그 업무 자체가 내 수입 보험료의 1000분의 1도 안 돼. 10억 원도 안 돼. 그러면 굳이 구분회계 처리할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요거까지 좀 체크를 좀 해 둡시다. 우리가 보험업법은 좀 잘 정리를 해서 시험 좀 잘 맞아야 돼요. 요즘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면 요거는 설치한 날로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 별거 아니니까 뭐 당연히 신고 사항이겠고. 근데 얘는 30일이라는 건데 30일에 대해서 30일이라고 정해진 건 얘가 유일해요. 제가 알기로 1월 이런 건 있는데 30일은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요거 좀 우리 체크 해보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감소, 조직 변경, 뭐 계약 이전, 해산 합병,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이 주식회사가 굉장히 큰 뭐랄까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아주 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감소를 하거나 뭐 조직 변경을 하거나 계약을 이전하거나 해산 합병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 결의를 한 날로 2주 내에 공고하는 거예요. 결의를 한 날로 2주 내에. 자, 우리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틀린 지문으로 뭘 낸 적이 있냐면 결의를 한 날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가받은 날로 2주 이러면 틀려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틀리는 게 또 아니야. 또 어디에선 맞아. 예를 들어 해산이나 합병하잖아요, 여러분. 뭐 특히 해산만 있다 여기서 합병 아니고 해산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함부로 해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함부로 해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금융위원회에 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만 인가받은 날로 2주예요. 나머지 뭐 자본 감소하거나 조직 변경하거나 뭐 계약을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 결의한 날로 2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의한 날로 2주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회사가 함부로 해산할 수는 없으니까 해산은 인가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인가받은 날로 2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면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고 두 가지를 공고하는 거죠. 결의의 요지와 대차 대조표 공고하는 겁니다. 결의의 요지와 대차 대조표 공고. 자, 까지 밑에 여기 해놨네, 그죠? 해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하니까 인가받은 날로 2주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 자 이렇게 자본 감소를 하게 되면 그죠? 자본 감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결의를 하고
요 자본감소의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의를 하고 어떻게 해요? 2주 내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고하고 공고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1월 내 최소 1월 그쵸? 미니멈 1월 내에 뭐 하냐면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여러분? 요 기간이 채권자 이의 기간이죠. 채권자의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우리 이거 사실 상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인데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채권자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보험 계약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자의 이의 제출 기간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의 이의 제출 기간은 1월을 넘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의 제출 기간을 해서 1월 동안 이의 제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10%를 넘어가면 이 결의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10%를 넘으면 10%를 넘지 않으면 이제 이 결의한 대로 그 의결한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자가 그 채권자의 이의 제기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둬야 되고, 그렇죠? 이때 계약 여기서 보세요.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가리 수죠. 총수의 10을 초과하거나 계약자의 대가리 수 너무 없어 보이는 말이다. 그죠? 머리수의 10%를 초과하거나 보세요. 보험금의 10%를 초과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험금의 10%를 초과하거나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다? 이러한 자본감소나 이러한 결의한 내용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면 보험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료 수 아니에요. 보험금 수의 10%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와서.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정리했던 내용인데, 자, 주주총회가 결의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방금 말했던 이런 결의들, 자본 감소, 조직 변경, 계약 이전, 해산, 합병 이런 결의는 모두 상법상의 특별 결의예요. 특별 결의. 그러니까 상법에는 특별 결의, 일반 결의, 특수 결의 뭐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얘는 특별 결의예요. 그럼 상법상 특별 결의는 뭐냐면 출석한 그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그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의 그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출의 3위, 발주 뭐 1, 3, 뭐 이렇게 하든가 출의 2, 3, 그죠? 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건 지금 좀 외워놓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실제 어법이 아니에요. 얘는 상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 뭐라고 했냐면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이거 좀 외워놓읍시다. 그래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어쨌든 이 분모가 3인 경우는 특별결의예요. 상법상. 분모가 3. 그런데 계약자 총회 있죠. 이 계약자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회사가 되는 거예요. 상호회사의 계약자 총회는 지금 상호회사는 상법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뭔가 규정을 두는 거죠. 그게 과출 의사삼이에요. 과출 의사삼이 뭐죠? 과반수가 출석해서 그죠? and 의결권의 그 4분의 3이 되라. 과출 의사삼. 얘는 이제 분모가 4라는 점. 그러니까 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얘는 보험업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약자 총회의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의, 여기서 말하는 요 결의는 주총결의예요. 주총결의. 보통 주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본 감소, 그쵸? 뭐 조직 변경, 그 다음에 뭐 조직 변경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바뀌는 거 뭐 등등 해산 이런 거 주총에서 결의하고 요때 이제 이의 제기한 다음에 요때 이제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요때 어떻게 해요? 요때는 누가 필요해? 요때는 이제 계약자 총회라고 하는 걸 연다고요. 이 계약자 총회는 일종의 그 상호회사 창립 총회라고요. 이 계약자가 총회를 열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출
의사삼이라고요. 과출 의사삼 요 기준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이거 뭐 지금 정리 안 된 사람도 뭐 지금 이 강의로 정리가 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 한다. 뭔가 막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럼 등기 사항이 바뀌니까 변경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등기를 할 때는 본점 2주, 지점 3주, 그죠? 다 그래요. 등기는 본점 2주, 지점 3주.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변경이나 이런 것에 이해관계자가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등기 후 6개월 내에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이 6개월 내에 이의 제기하는 거는 이거 상법 준용하는 조항이에요. 보험법에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준용하는 조항이죠. 명시하는 내용이 또 있을까? 어쨌든 명시하더라도 상법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다음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하면 기금 총액을 300억 원 미만으로 하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죠. 자, 우리 지금 숫자 좀 정리하는 거니까 300억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말했던 재바 자연생애 이런 거 300억. 자, 상호회사의 설립 도중에 발기인이 아닌 자, 여기서 말하는 발기인은 창립 멤버를 말하는데 도중에 입사하는 거예요. 설립 도중에 입사하려면 입사해가지고 얘가 이제 사원이 되고 싶다. 이러면 입사 청약서 두 부에 김영날인하고 사인해야 되죠. 두 부라는 거 그냥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민법상 진위 아닌 의사표시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성립 도중에만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파트는 어디서 중요한 거예요? 성립 도중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성립 도중에. 그죠? 그래서 성립하고 나서는 적용하는 겁니다. 성립하고 나서는. 자, 다음 또 갑시다. 자, 창립총회는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예정된 사원수가 된 날로. 자, 요것도 아직 시험에 제대로 잘 안 물어보는데 일단 예정된 사원은 100명 이상의 사원이 돼야지 상호회사가 되니까. 자, 7일 내에 해야 돼요. 7일 내. 7일. 그래서 7일 내에 이제 아이고 그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창립총회는 이제 창립 멤버인 발기인이 이사들이거든요. 그 이사들이 이제 사원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사원 모집해서 자, 우리 창립총회 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내에 그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뭐 이런 내용 좀 체크하고. 자, 상호회사의 사원총회는 계약자 총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과출 의사삼이에요. 과출 의사삼. 과반수 출석하고 and 의결권의 4분의 3이 yes를 해야지 그 결의가 통과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 끝나죠? 그럼 이제 등기해야 되거든. 등기를 했는데 아까 본점 2주, 지점 3주잖아요. 근데 여기선 본점, 지점 얘기는 없고 얘도 당연히 2주인 거예요. 등기니까 2주는 맞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였죠? 이사 및 감사의 공동 신청 중요하다 그랬죠. 왜? 이거 상법에는 이렇지 않으니까. 상법과 다르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 및 감사의 공동 신청이라는 점, 이거 좀 체크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좀 괜찮죠? 자, 우리 숫자 위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최종 스파트를 내는 겁니다. 자, 상호회사 총회 소집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주주권인데, 이 총회 소집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사원들이 총회를 열자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사원을 모을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총회를 이제 열 수 있는 사람은 이사도 총회 열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해서 총회 열 수도 있고, 또 주주들이 또 야 이거 좀 필요하다 해서 또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총회 소집을 소수주주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소수사원권이 되겠죠. 소수사원권은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이 상법과 다르게 명시하는 게 100분의 5예요.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100분의 5를 명시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타 등등은 다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을 준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외울 수는 없죠. 그 외에 기타 등등은 그 상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준용하는 건 지금 뭐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총회 소집 청구권만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이 숫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회사 사원이 퇴사하죠. 이거 잘 보세요. 뭐 금년에 나올 수 있으니까. 퇴사해요. 그러면 내가 냈던 돈이 있잖아요. 그럼 환급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환급을 내가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환급을 할 건데, 자 봐요. 기산점. 요거 아직 제대로 안 물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금년에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봐요. 요게 중요하다고요.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라는 기산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상호회사의 사원인데 이번에 내가 퇴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202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때 상호회사 사원이 퇴사를 해요. 그럼 퇴사일이 예를 들어 5월 30일이에요. 자, 이렇게 퇴사를 하면 퇴사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퇴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사업연도는 다 우리 보험업법상 사업연도는 대부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험업법은. 그럼 12월 31일에 끝나니까 어쨌든 뭐 12월 30일이라고는 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시험에서 내겠죠. 사업연도 종료일.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인 거예요. 요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라 이거죠. 따라서 기간이 퇴사한 날로부터 기간을 보면 오히려 여기까지가 퇴사한 날로부터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뭘 해라? 그 환급 청구를 해라. 그리고 이 환급 청구의 소멸시효도 중요하거든요. 그거 2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이건 이때까지 환급 청구를 해라. 그런데 소멸시효는 또 2년이에요. 그죠? 소멸시효 2년인데 여기서의 2년도 실제 원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퇴사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인데 여기선 사유 생긴 날로 2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여기 종료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소멸시효도 기간이 지난 후 2년 내에 해야 된다. 맞네. 맞아요. 소멸시효도 기간이 지난 후 2년 내에 해야 한다. 되어 있죠. 잠깐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환급금 소멸시효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틀리게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혹시 지금 잠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상호회사의 사원의 소멸시효 이거는 왠지 금년에 제가 좀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봅시다. 이거 여기 잘못 적었다. 요거. 자, 그 기간이 경과일로부터 2년인데 그 기간이 요거다. 지금 해석한 여기 그 기간. 그 아마 시험에서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인데 요 날부터 2년이 요 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니까.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퇴사한 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금 청구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기간? 그 환급금 청구 기간. 환급금의 청구 기간. 요게 환급금의 청구 기간. 그 다음에 요 기간 종료일로부터는 요게 이제 소멸시효는 2년.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묻겠지만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이렇게 물어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의 본점이 뭐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아니면 그 본점이 본국의 뭐 법령을 위반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영업 중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업 중지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신고는 대부분 다 7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 정도만 해야 되겠고
얘는 그 사유 발생일이니까 사전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신고하는 건 따로 미리 신고한다라고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미리 신고한다, 그냥 신고한다를 아직까지는 시험 수준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틀렸다 이렇게 하는 시험은 거의 없으니까 뭐 아직까지의 경험상으로는 그냥 7일 정도만 잘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뭐 한편 이 외국보험회사의 그 국내 지점이 그죠? 본점이 국내 지점의 본점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흡수합병한다. 흡수합병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신고할 필요 없죠. 왜죠? 뭐 더 좋은 거니까. 지금 신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 보험회사의 본점이 지금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될 때 영업이 가능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될 때 국내에 있는 금융위원회한테 잘 설명하고 신고해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알려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폐업하거나 허가 취소되면 금융위원회가 잔무처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사실 하나의 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은 아니잖아요. 뭐 법인은 법인인데 상법상 어떤 주식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회사로 보긴 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럴 때는 법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잔무처리자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떤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이 이렇게 뭐 허가 취소되거나 뭐 그만두거나 그럴 때는 법원이 뭐 한다 그랬어요? 청산인을 선임하는 거라고 했죠. 법원이. 이게 상법은 그렇고 우리 그 보험업법에서는 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무슨 보험회사가 허가 취소되거나 뭐 폐업하거나 그럴 때는 상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가 뭐 앞부분이고 이제 모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너무 뭐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이걸 뭐 자세히 하진 않아요. 숫자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나 대리점 중개사의 등록 제한 사유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모든 법이 아니라 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험법상이죠. 업법이나 금소법상 위반한 사람인데 만약에 얘가 이제 감옥 가는 것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도중이면 그 도중엔 당연히 안 되고 집행이 끝나면 2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벌금 이상은 다 2년 동안 안 되는 거고 벌금 이상에는 뭐가 포함돼요? 금고가 포함되죠. 그래서 벌금 이상 집행 끝나고 2년 금고 이상 집행유예 도중도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벌금은 집행유예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벌금 내는데 무슨 집행유예를 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업법상 모집인이 등록 취소된 다음에 등록 취소 받으면 2년 동안 그 설계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위 1, 2 제외가 뭐예요? 위 1, 2 제외는 요거 그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파산 후 미복권자가 돼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그쵸?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뭐 잠깐 뭐 정신 나간 거죠. 피한정 후견인 정신 나가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파산했어. 이런 사람들은 설계사를 못 하는 거죠. 설계사를 못 하지만 만약에 다시 복권이 됐어. 아니면 정신이 돌아왔어. 이렇게 된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죠. 얘는 이제 복권된 즉시 얘는 2년이 아니라 이 복권된 즉시 등록할 수 있다. 요것이 사실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 1번과 2번의 경우에 그 외에 등록 취소되면 2년이고 요 1번과 2번의 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바로 다시 그 설계사 등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요거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2번 받았다? 그럼 3년이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됐고 책임 있는 임직원이다? 2년이다. 그 다음에 요거 3년 있죠? 3년 뭐예요? 얘가 과거 이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했다? 이런 거 3년이다. 이런 거 좀 체크를 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보증금 있죠. 영업보증금. 자, 이 영업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영업보증금은 대리점이랑 그 다음에 중개사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 그리고 보험 중개사 여기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고요. 이 영업보증금은 개인 보험 대리점이다. 그럼 1억 이내에서. 오케이? 개인 보험 중개사다. 1억 이상을 내는 거예요. 그죠? 법인 보험 대리점이다. 3억 이내에서. 법인 보험 중개사다. 3억 이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증액을 명할 수 있고요. 요 가로 안에 있는 5배는 그 보험 중개사에 대해서는 5배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리점도 5배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배 내에서 증액 명할 수 있다. 이건 중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명할 수 있다. 1억과 3억이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고객 응대 직원이 요청을 하면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죠. 요청하면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험회사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거나 뭐 고충 처리 기구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거. 그래서 이 직원이 야, 나 좀 교육해줘. 아니면 나 상담 좀 해줘. 아니면 어떤 고충 처리 기구를 마련해줘. 이런 거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요구 안 해도 어때요? 보험회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구 안 해도. 대신 반드시 요구한 경우에만 해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지. 요청해야지만 교체해 주는 거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뭐 교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러한 요구를 이유로 이 보험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금년에 요거 나올 확률 전 높다고 보는데 법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이에요. 아직 시험에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빠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금년엔 요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설계사랑 같이 비교해서 좀 외워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설계사는 미성년자도 할 수 있지만 법인보험 대리점이나 중개사 임원은 미성년자 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에 감옥에 가면 안 돼요. 모든 법. 그죠? 그래서 요것이 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법에 그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모든 법. 그래서 그 모든 법에 감옥 가는 거 이상의 3년. 모든 법에.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있어? 그럼 보험업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험업법이나 금소법, 즉 이 보험업법이라고 칠게요 그냥. 자,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설계사는 2년이잖아요. 얘는 보험업법상 아까 설계사 뭐였어요? 벌금이었죠. 얘도 벌금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요? 모든 법에 감옥 가는 거 3년. 보험업법상 벌금 이상 받은 거 얘도 3년. 오케이? 왜? 아까 설계사 몇 년? 보험업법상 벌금 받은 거 아까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 2년. 그죠? 2년인데 여기로 내려왔더니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상 벌금 받으면 얘는 또 3년이잖아요. 요거 꼭 외우세요. 나머지는 이거 그냥 한번 설계사랑 똑같은 거니까 외우고 틀린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우리. 그쵸? 나머지는 설계사랑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테니 꼭 체크.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이것도 한번 외워놔야겠죠? 100명 이상의 설계사를 갖고 있어. 100명 이상의 설계사를 갖고 있는 법인인 보험 대리점과 혹은 법인인 보험 중개사는 뭘 둬야 되냐면 첫째, 업무 지침이 있어야 돼요. 업무 지침. 이걸 보통 이제 보험회사로 치면 이게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업무 지침 준수하는 사람을 한 명 둬야 돼요. 꼭 임원이 아니어도 되니까 임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강의 때. 업무 지침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이고요. 업무 지침 준수하는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누구예요? 준법 감시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 명 두라는 거고 이거 굉장히 코미디네. 고나련 설비. 이게 관련 설비예요. 관련 설비.
관련 설비나 어떤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GA는 그 관련 설비나 시설까지 갖고 있어라 뭐 이런 거고. 자, 우리 등록 취소 사유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 등록 취소하여야만 하는 사유 있고, 그죠? 할 수 있다 있죠. 근데 할 수 있다는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하여야만 한다만 하면 반드시 이거 머스트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등록 제한 사유에 등록 이유에 해당하거나 그것 밝혀졌거나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머스트 취소 사유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요거 이제 외우자고요.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2번 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2번 받으면 취소해야 해요. 업무정지 2번 받으면. 그죠? 그런데 업무정지 2번 받으면 취소하고 등록 취소 2번 받으면 몇 년? 3년 동안 못한다. 이거 꼭 체크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까지는 취소해야만 한다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취소할 수 있다에는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바로 6개월 내에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고. 자, 우리 보험업법상 업무 정지 다 몇 월? 6월. 보험업법상 업무 정지는 다 6월이에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과태료 2번 받으면 취소하는 거예요. 과태료 2번 받으면. 오케이? 그거 말고 이제 설계사나 대리점이 플러스 알파 얘기해주면 어떤 명령이나 뭐 이런 처분이나 이런 거 등등 위반한 경우, 그리고 뭐 이런 여기에는 당연히 모두 포함되겠어요. 뭐 보험 사기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과태료 2번 받으면 6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2번 받으면 취소해야 한다. 이런 거 좀 체크를 합시다. 자, 이거 뭐 숫자는 아니지만 이왕 뭐 정리하는 김에 정리해봤어요. 자,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그죠? 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 공장화재 보험, 단체상해 보험 이러한 거 못해요. 그죠? 자동차 보험, 공장화재, 주택화재 보험은 하는 거지. 단체상해 보험, 개인상해 보험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그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 모집 못하는 게 뭐예요? 사망보험, 우리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모집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모집할 수 없고요. 재산보험은 손해보험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이 재산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이든 즉 뭐 손해보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든 생명보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든 뭘 못하냐면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 질병 사망을 부과하는 거, 특약으로 부과하는 거 이거 못해요. 부과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질병 사망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보험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원칙적으로 이제 사망은 넣지 말고, 그럼 상해 사망은 그냥 되는 걸로 치면 돼요. 얘기하자면 긴데 상해 사망은 상해보험인가 보다 하고 하면 되고, 질병 사망은 뭐 안 된다. 그 일반 사망, 요 종신보험을 일반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 사망이나 질병 사망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갑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있잖아요. 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한 점포마다 2명이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숫자 정리하고 있으니까 점포별로 2명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얘네들은 설계사의 자격을 소유해야 돼요. 설계사의 자격을 소유하고 반드시 그 임직원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경우면 안 되죠? 뭐 외부에 위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점포별로 2명 이내에서 임직원이 그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걔는 뭐 정규직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임직원이어야 되고 설계사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외부에 위탁하는 건 안 되죠. 외부에 위탁하는 거 가능한 애들은 누구예요? 그 신용카드 회사만 되는 거죠. 자, 우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끝내고 좀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금년에 뭐 우리 뭐 다 정리했겠지만 이 방카슈랑스 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25%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 한 회사 전체 매출의 2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뭐 자회사나 관련 회사라고 돼가지고 하나의 보험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관련 보험사끼리 합산했을 때는 33%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금년에는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요 정도로 좀 우리가 좀 쉬겠고요. 뭐 다음은 좀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